당신 같은 청소부 따위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회장님의 진심은 120g이었는데 당신의 양심은 고작 80g 뿐이더군요. 새벽 5시 성진그룹 본사 빌딩의 지하 직원 탈의실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강명숙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사물함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남색 미화원 작업복 한 벌과 고무줄이 늘어난 면장갑 한 켤레, 그리고 손바닥만 한 낡은 천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작업복을 꺼내들며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어깨 부분은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섬유가 약해져 있었고 팔꿈치 근처엔 작은 기워진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이 옷을 강 여사는 30해 넘게 입어왔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천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작은 수동 저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귀금속을 재는 용도였지만 지금은 강 여사에게 있어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저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강 여사는 저울의 작은 접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저울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쓸데없는 물건이라 했지만 강 여사에게 이 저울은 세상의 진실을 가늠하는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작업복을 다 입고 면장갑을 끼면서 강 여사는 자신의 손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답게 손등엔 거무스름한 반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엔 굳은 살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손톱 밑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때가 검게 끼어 있었습니다. 이 손은 30해 넘게 빌딩의 모든 구석을 닦아내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어 나르고 차가운 세제에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이의 무게를 1g 단위로 구별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처음 성진그룹에 입사한 것은 1992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32.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을 나간 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강 여사는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아파트 계단 청소까지. 그러다 우연히 성진그룹 본사 청소 인력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화장실과 복도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고 쓰레기통을 비울 때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 성실함을 눈여겨본 당시 총무팀장이 강 여사를 전략기획실 전담 미화원으로 발령냈습니다. 전략기획실은 성진그룹의 심장부였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기밀 문서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일반 미화원은 출입조차 할 수 없었고 오직 신원이 확실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만이 그곳을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면서 강 여사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 문서 보안 파쇄 작업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들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등급별로 분류한 뒤 전문 파쇄기에 넣어야 했습니다. 강 여사의 역할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들을 꺼내어 어떤 종이가 일반 문서이고 어떤 종이가 기밀 문서인지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종이는 다 똑같은 종이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보안팀 직원이 강 여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강 여사님, 이게 일반 복사지예요. 한 장당 80g이죠. 만져보세요. 이렇게 얇고 가볍잖아요. 근데 이건 본드지라고 해서 중요한 계약서나 대외비 문서에 쓰는 종이에요. 한 장당 120g이에요. 손으로 들어보면 묵직한 게 느껴지시죠? 강 여사는 두 종이를 번갈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차이를 잘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을 반복해서 만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손끝에서 그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80g짜리 복사지는 가볍고 부드러웠고 120g짜리 본드지는 손에 쥘 때 약간 더 묵직하고 뻣뻣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강 여사의 손끝 감각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장을 집는 순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게 80g인지 120g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0g짜리 중간 두께의 종이도 금방 알아챘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강 여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추세요? 강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손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국 한 숟가락 떠먹고 간이 딱 맞는지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강 여사 본인도 정확히 설명할 순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수백 장의 종이를 만지고 분류하고 파쇄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감각이었습니다. 남들은 종이 한 장을 가볍게 여겼지만 강 여사의 손엔 그 종이 한 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게를 담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손때 묻은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들이 오가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져도 결국 진실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 한 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 여사는 회장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구 회장이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다라는 짧은 문장이 회장 특유의 힘 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 종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종이는 회장님이 평소에 쓰시는 특별한 종이구나. 120g보다 더 묵직한 워터마크가 들어간 고급 종이구나. 그날 이후 강 여사는 구 회장이 쓰는 종이를 특별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 특별한 종이에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계약서도 인사 발령도 심지어 가족에게 쓰는 편지도 그 종이였습니다. 강 여사는 그 종이를 만질 때마다 회장님의 신념과 원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해가 흐르는 동안 강 여사는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진도 없었고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회장실과 전략기획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류하고 보안 파쇄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 여사는 성진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싸웠는지, 어떤 계약이 성사되었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는지.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도 그런 강 여사를 믿었습니다. 가끔 회장실에서 마주치면 회장은 강 여사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강 여사는 그 말 속에 담긴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회장과 강 여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회장은 의식을 잃었고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강 여사는 평소처럼 전략기획실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 불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임원들과 구 회장의 장남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조용히 복도를 닦으며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경영권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유 원장이 문제죠.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실지 모르니까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강 여사는 걸레질을 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처럼 미화원으로서 자기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여사는 지하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천주머니 속 저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저울의 접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강 여사는 저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손때 묻은 물건은 거짓말을 못한다. 강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30해 동안 그녀가 이 빌딩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남들은 종이 한 장을 가볍게 여기지만 그 종이 한 장이 1g만큼 더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숨기려 한 죄의 무게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 여사는 사물함 문을 닫고 탈의실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지나 직원 출구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조금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강 여사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30해 동안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단련된 몸은 어지간한 젊은이보다 건강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 여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강 여사의 머릿속엔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맴돌았습니다. 유 원장이 문제죠.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강 여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이 빌딩에서 일하며 수많은 권력 다툼을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강 여사는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화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여사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구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오. 강 여사는 꿈속에서 회장에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뜬 강 여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피곤해 지친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강 여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미화원이야. 하지만 내 손은 진실을 알아.
1g의 차이도 놓치지 않는 이 손이 있잖아. 그리고 강 여사는 다시 천주머니 속 저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저울이 평소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강 여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성진그룹 본사 빌딩의 유리창들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하 직원 출입구를 지나 탈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강 여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장실 청소, 전략기획실 청소, 임원 회의실 청소, 그리고 문서 보안 파쇄 작업. 30해 동안 반복해온 일과였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젯밤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대화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 여사는 청소 카트를 끌고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옆에는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지만 강 여사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청소 도구들과 쓰레기 봉투를 실은 카트가 다른 직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카트를 밀어넣고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층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강 여사는 자신이 이 빌딩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1992년 봄, 그때는 이 빌딩이 막 완공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성진그룹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도약하던 시기였고 구 회장은 신축 본사 빌딩 준공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빌딩의 모든 구석구석이 깨끗해야 합니다. 건물이 깨끗해야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강 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단순히 건물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해주는 회장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강 여사는 더욱 정성껏 청소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강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20층은 다른 층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복도는 넓고 조용했으며 벽면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실과 부회장실, 그리고 비서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카트를 끌고 회장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뒤 이곳은 폐쇄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강 여사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사실 강 여사는 회장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위해 회장이 직접 맡긴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강 여사를 믿었고 그 믿음에 강 여사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서도 절대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서랍을 열어보거나 불필요하게 물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청소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 여사는 열쇠를 문에 꽂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회장실 특유의 고요함이 강 여사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품격 있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회장이 평소 앉아 있던 가죽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 의자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 여사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떨이로 책장을 닦고 걸레로 책상을 닦고 진공 청소기로 카펫을 청소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30해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구 회장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색 몸통에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들어 닦았습니다. 만년필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회장의 성품과 닮아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제자리에 놓고 강 여사는 책상 서랍 옆 쓰레기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 빈 쓰레기통을 보며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쓰레기통엔 구 회장이 버린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회장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지 못하면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회장은 단 한 글자의 오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종이들을 강 여사는 매일 주워서 분류했습니다. 그 종이들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일반 복사지가 아니라 회장이 고집하던 특수 본드지였습니다.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고 한 장당 무게가 120g이 넘는 고급 종이였습니다. 강 여사는 그 종이를 손에 쥘 때마다 회장의 신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쓰레기통을 내려놓고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경영서적들과 함께 회장이 직접 쓴 메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청소하면서 가끔 그 메모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필체와 그 메모들이 쓰인 종이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메모할 때도 아무 종이에나 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선호하는 그 특수 본드지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메모조차도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회장을 보고 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회장의 원칙이라는 것을, 자신이 남기는 모든 글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실 청소를 마치고 강 여사는 19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9층은 전략기획실과 임원회의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층이기도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강 여사는 익숙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사이사이를 지나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복도를 닦고 회의실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강 여사는 습관적으로 버려진 종이들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 복사지였습니다. 80g짜리, 손에 쥐면 가볍고 얇았습니다. 강 여사는 그 종이들을 일반 재활용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다른 종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90g짜리, 100g짜리, 120g짜리. 강 여사는 손끝만으로 그 차이를 구별해냈습니다. 무거운 종이일수록 중요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종이들은 따로 모아서 보안 파쇄함에 넣어야 했습니다. 어느 책상 옆 쓰레기통에서 강 여사는 구겨진 종이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집어들자마자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120g이 넘는 고급 본드지였습니다. 강 여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엔 숫자들과 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재무 관련 서류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가 주목한 건 내용이 아니라 종이 자체였습니다.
이 종이는 회장이 쓰던 종이와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무게는 비슷한데 질감이 약간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저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118g. 회장이 쓰던 종이보다 2g 가벼웠습니다. 강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비슷하지만 다른 종이를 쓴 걸까요? 혹시 실수로 다른 종이를 쓴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종이를 쓴 걸까요? 강 여사는 그 종이를 보안 파쇄함에 넣으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계속하던 중 강 여사는 임원 회의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강 여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 원장은 언제 공개합니까?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실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회사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죠. 강 여사는 복도를 닦는 척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구 회장의 장남과 몇몇 임원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법무팀에서 유 원장 초안을 검토했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사회에 상정하시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강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 원장을 이사회에 상정한다고요? 구 회장은 아직 의식이 없는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둘러 유 원장을 공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 여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장남이 먼저 나왔고 뒤따라 몇몇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강 여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강 여사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장남이 지나가면서 강 여사의 청소 카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트가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 담겨있던 쓰레기 봉투가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강 여사는 카트를 바로 세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해 동안 이 빌딩에서 일했지만 장남은 단 한 번도 강 여사에게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준 적이 없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은 달랐습니다. 회장은 강 여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고하시오라고 인사를 건넸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를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상품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강 여사는 그 편지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집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 여사님, 늘 묵묵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빌딩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강 여사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 회장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깨어나기도 전에 유 원장을 공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 여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강 여사는 보안 파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보안실에는 전용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아침에 모아둔 보안 문서들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보안실 직원이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되나요? 한 봉지요. 요즘 많이 줄었네요.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문서도 줄어든 것 같아요.
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안실 직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뒤 보안 문서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직접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봉투 속 종이들을 하나하나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파쇄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종이를 갈아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하얗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때 중요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종이를 넣으려는 순간 강 여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종이 아까 전략기획실에서 주운 그 종이었습니다. 118g짜리. 회장이 쓰던 종이와 비슷하지만 2g 가벼운 종이. 강 여사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재무 관련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숫자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중요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급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으니까요. 강 여사는 망설이다가 종이를 파쇄기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종이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안 파쇄 작업을 마치고 보안실을 나서면서 강 여사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120g이 아닌 118g. 단 2g의 차이. 하지만 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차이가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하 탈의실로 돌아온 강 여사는 작업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대화들, 서둘러 공개하려는 유언장, 그리고 주머니 속 2g 가벼운 종이. 모든 게 강 여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물함을 닫으려는 순간 강 여사는 사물함 안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성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구 회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고 맨 끝자리에 강 여사도 서 있었습니다. 그날 구 회장은 직접 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도 우리 성진그룹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함께 사진 찍으시죠. 그 말에 강 여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0에 가까이 일했지만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러준 사람은 구 회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진 속 구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강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미화원일 뿐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사진 속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라고, 진실을 지키라고. 강 여사는 사물함 문을 닫고 주머니 속 종이와 저울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30년 동안 이 손으로 쌓아온 전문성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여사가 19층 전략기획실로 올라갔을 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조용했던 복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강 여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청소 카트를 끌고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임원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새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 여사는 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최종본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구 회장 장남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여사는 그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기에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감나리는 문제 없습니까?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여사는 이 목소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전무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장남과 가장 가까운 임원이었고 회장이 쓰러진 뒤 장남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법무팀에서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서명뿐이군요. 네, 아버지 필체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구별할 수 없을 겁니다. 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필체를 재현했다고요? 회장은 지금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서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 여사는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설령 깨어나신다 해도 이미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일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초안들은 전부 파쇄했고요. 강 여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 원장을 위조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회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필체를 흉내내서 가짜 유 원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해 동안 이 빌딩에서 일하며 많은 일들을 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 여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합니까? 강 여사는 그저 미화원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미화원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모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19층은 텅 비었습니다. 강 여사는 이때를 이용해 임원 회의실 청소를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다란 회의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테이블 구석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구겨서 던진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쥔 순간 강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 종이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강 여사는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 원장. 강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엔 인쇄된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을 장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종이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이 종이는 80g입니다. 일반 복사지입니다. 강 여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구 회장이 중요한 문서에 쓰는 종이는 120g 이상의 특수 본드지였습니다. 절대 일반 복사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는 주머니에서 저울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종이를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80g. 강 여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건 잘못 인쇄된 초안입니다. 강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일반 복사지로 유언장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회장이 쓰던 종이로 다시 인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초안을 회의실에 두고 갔을까요? 파쇄하지 않고 말입니다. 강 여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유언장이 어떤 종이에 쓰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여사는 재빨리 회의실 구석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최 전무였습니다. 최 전무는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테이블 위를 확인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강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강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거 아니오? 왜 지금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이 많아서 미리 하려고요. 최 전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을 재빨리 챙겨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실은 허가 없이 들어오지 마시오.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 전무가 서류를 들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강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구겨진 종이를 찾는 걸까요? 이 쓰레기통에 뭐가 들어 있었소? 별것 없었습니다. 휴지 몇 장이요? 휴지만? 네. 최 전무는 강 여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강 여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 전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하시오. 괜한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최 전무가 이 종이를 찾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강 여사는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강 여사는 돌아봤습니다. 장남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 전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회의실에 있었다면서요? 장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뭘 봤소?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회의실 쓰레기통에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소. 저는 휴지만 봤습니다. 장남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강 여사는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 벽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강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거 다 알고 있소.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럼 주머니를 보여주시오. 강 여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머니에는 구겨진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라고요? 장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 전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주제에 감히 어디서 대드는 거요? 빨리 주머니를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해고시킬 거요. 강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해고 위협에도 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묵묵히 일하며 쌓아온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 속 종이는
구 회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해고하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 주머니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장남이 화가 난 얼굴로 강 여사의 청소 카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카트가 쓰러지며 안에 들어있던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걸레, 세제통, 쓰레기 봉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재수없게 노인네가 어딜 얼쩡거려? 당신 같은 청소부 따위가 우리 회사 일에 참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강 여사는 바닥에 널린 청소 도구들을 바라봤습니다. 30해 동안 사용해온 도구들이었습니다. 닳고 낡았지만 강 여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강 여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미화원입니다. 그리고 30해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30해든 100년이든 상관없소. 당신은 그저 청소나 하는 사람일 뿐이요. 회사 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나서지 마시오. 최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강 여사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들은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저런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겁만 주면 될 겁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 뭘 봤을지도 모르니까. 설령 봤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청소부 말을 믿겠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여사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덮어버렸습니다. 강 여사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청소 도구들을 주었습니다. 걸레를 집어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세제통을 주울 때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구들을 주어 카트에 다시 담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 여사는 카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카트의 바퀴 하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절뚝거리더라도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카트를 끌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 여사는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80g. 회장이 절대 쓰지 않았을 일반 복사지.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강 여사를 무시했습니다. 청소부 따위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 여사가 30년 동안 쌓아온 게 무엇인지, 이 손끝이 얼마나 정확한지, 1g의 차이도 놓치지 않는 이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살지 않기로. 구 회장이 자신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회장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지하 탈의실에 도착해 작업복을 벗으며 강 여사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강 여사는 사물함에서 10년 전 단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구 회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으로 회장님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신뢰를 저도 지킬 차례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저울과 구겨진 종이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1g의 진실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강 여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 여사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강 여사는 가방 속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겨진 유언장 초안, 작은 수동 저울,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사흘 동안 강 여사가 회장 병실을 몰래 방문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침대 옆 서랍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 몇 장. 회장이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쓰던 메모의 일부였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을 손에 쥐었을 때 강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120g이 넘는 특수 본드지,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 회장이 평생 고집해온 그 종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비닐 파일에 넣어 가방에 담았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빌딩에 도착했을 때 건물 입구에는 이미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평소처럼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강 여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여사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이사회라고 들었어요. 미리 준비해야죠. 수고 많으십니다. 강 여사는 탈의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복 차림 그대로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층 복도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비서들이 오가며 서류를 나르고 임원들이 회의실 앞에 모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9시. 1시간이 남았습니다. 강 여사는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청소 카트를 끌고 이사회 회의실 앞으로 갔습니다. 회의실 문은 열려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위에 물병과 서류가 놓이고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좀 하겠습니다. 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쁜데요. 나중에 하세요. 이사회 전에 깨끗이 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알았어요. 빨리 하세요. 강 여사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의 진짜 목적은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의 위치, 의자의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장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상석,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는 자리, 구 회장이 항상 앉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것입니다. 강 여사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과 최 전무였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남은 손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청소부 아직도 여기 있네요. 최 전무가 강 여사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남도 강 여사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사회 때는 2층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알겠소? 네. 강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로 이 회의실에서 모든 걸 끝낼 거라고 말입니다. 강 여사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청소 도구실로 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곳에 가방을 숨겨두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9시 50분.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이사. 그중 5명은 장남편이었고 나머지는 중립이거나 회장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공개되면 모든 이사가 장남의 편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승계니까요. 10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여사는 도구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복도를 주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이 개회를 선언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강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언장은 법무팀의 검증을 거쳤고 공증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유언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구자명은 건강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성진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장남 구민호에게 승계한다. 강 여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였습니다. 강 여사는 가방을 들고 도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회의실 앞으로 갔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회의실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강 여사를 막아섰습니다. 강 여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한 강명숙입니다. 이사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유언장에 관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으면 이 회사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 전무가 나왔습니다.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최 전무는 강 여사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무님, 저는 이사회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 청소부 따위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강 여사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최 전무가 다가와 강 여사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개된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잠깐 저분 말씀을 들어봅시다. 만약 유언장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님, 저 사람은 그냥 청소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도 들어는 봐야죠. 30년이나 이 회사에서 일했다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는 어쩔 수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하지만 헛소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강 여사는 가방을 꼭 쥐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주위로 10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장남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유언장 사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나이든 여자,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낡은 가방을 든 미화원. 하지만 강 여사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강 여사는 조용히 말하며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작은 저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닐 파일에 든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유언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장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 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지금 공개된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강 여사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몇몇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그중 20년은 문서 보안 파쇄를 담당했습니다. 제 일은 버려진 종이들을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서와 일반 문서를 구별해서 파쇄하는 일이었죠. 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굳은 살과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수백 장의 종이를 만지다 보니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종이의 무게를 손끝으로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80g짜리 복사지, 100g짜리 중질지, 120g짜리 본드지. 저는 눈을 감고도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몇몇 이사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님은 평생 한 가지를 고집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서에는 반드시 특수 본드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워터마크가 들어간 120g 이상의 고급 종이였습니다. 계약서든 인사 발령이든 심지어 메모조차도 그 종이를 쓰셨습니다. 강 여사는 비닐 파일에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이 의식을 잃기 직전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쓰시던 메모의 일부입니다.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묵직한지. 가까이 앉은 이사 한 명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일반 종이보다 두껍고 무겁네요. 강 여사는 저울을 가리켰습니다. 이 저울로 재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가 종이를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122g.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지금 공개된 유언장을 재어보시겠습니까? 강 여사의 말에 장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법적으로 검증된 유언장을 의심하다니. 검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일반 복사지 같은데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이미 유언장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80g.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님이 평생 고집하신 종이가 아니잖아요. 강 여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사흘 전 회의실 쓰레기통에서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유언장 초안입니다. 잘못 인쇄되어 버려진 것이죠. 보시다시피 일반 복사지입니다. 이사들이 초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은 방금 공개된 유언장과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복사지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더 좋은 종이로 다시 인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쓰시던 특수 본드지가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파는 일반 본드지를 쓴 겁니다. 강 여사는 다시 저울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이 쓰시던 종이는 122g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언장은 80g입니다. 42g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사가 유언장을 쳐다봤습니다. 장남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종이가 다르다고 해서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날따라 다른 종이를 쓰셨을 수도. 회장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종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자기 이름의 무게를 1g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남기는 모든 글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무거운 종이를 고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장을 가장 가벼운 종이에 쓰셨다고요? 강 여사는 장남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걸 만든 분들의 양심이 가벼운 겁니다. 회장님의 신념보다, 회장님의 원칙보다, 회장님의 인생보다 가벼운 거예요. 장남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강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치우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손때 묻은 물건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남들은 종이 한 장을 가볍게 여기지만 제 손엔 그게 1g만큼 더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숨기려 한 죄의 무게라는 걸 배운 것 많은 당신들은 죽어도 모르시겠지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해야 합니다. 법무팀과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서 필적, 인감, 그리고 종이까지 모두 감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전무는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저울을 조심스럽게 거두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회장님의 진짜 뜻이 묻힐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일어나 강 여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여사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손의 무게가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강 여사는 20층 통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 시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주머니 속 저울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지만 오늘만큼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1g의 진실이 결국 모든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유언장을 정밀 감정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필적은 정교했지만 인감은 회장이 의식을 잃은 뒤에 날인되었고 무엇보다 종이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장남과 최 전무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강 여사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일했던 미화원이 회사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강 여사를 마주치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 여사는 총무팀으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구 회장의 막내딸 구민희 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구민이가 다가와 두 손으로 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민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요. 첫 마디가 강 여사님은 괜찮으냐는 거였어요. 유원장 사건을 들으시고 걱정하신 거죠. 구민이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강 여사가 잘 아는 특수 본드지로 만든 봉투였습니다. 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강 여사님께 30년 동안 묵묵히 저와 이 회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없었다면 이 회사도 저도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청소 카트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일하셨습니다. 구자명 올림. 강 여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 여사님, 저희 성진그룹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관장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아버지와 제가 생각할 때 강 여사님만큼 그 자리에 어울리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며칠 뒤 강 여사는 강남의 성진 어린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아담한 3층 건물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강 여사는 도서관 관장직을 수락하고 성진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강 여사는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지하 탈의실에서 강 여사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미화원 명찰을 떼어냈습니다. 강명숙 미화원이라고 쓰인 플라스틱 명찰. 30년 동안 가슴에 달고 다녔던 명찰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것을 사물함 안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새 명찰을 꺼냈습니다. 강명숙 관장님이라고 쓰인 은색 명찰이었습니다. 무게는 비슷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20층 회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강 여사는 회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고마우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강 여사는 깊이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사물함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강 여사는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작은 저울. 강 여사는 저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저울로 1g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강 여사는 저울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이 저울을 간직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성진 어린이 도서관. 강 여사는 아이들 앞에 앉아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막내 돼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힘들어도 제대로 된 집을 지었어요. 다른 형들은 빨리 끝내려고 대충대충 지었지만 막내는 정성껏 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강 여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랫동안요. 독서 시간이 끝나고 강 여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10년 전 성진그룹 단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서랍을 열고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저울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자 오후 햇살이 저울의 접시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통장 잔고로 정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로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의 손끝에 남은 굳은 살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쌓아온 신뢰가 결국 1g의 진실을 밝혀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강 여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무게와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다고. 돈, 명예, 권력은 보이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정직, 성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무게에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무게라고. 그리고 강 여사는 자신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낮은 곳에서 일했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강 여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g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진실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30년 동안 쌓아온 보이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강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을 바라봤습니다. 강명숙 관장님, 30년 동안 미화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직함이 바뀌었지만 강 여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직하고,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명찰을 벗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저울을 꺼내 명찰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물건이 나란히 놓인 모습을 바라보며 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명찰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고 저울은 자신이 지켜온 원칙입니다. 명찰은 바뀔 수 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정의하는 건 명찰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걸 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여사는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성진 어린이 도서관. 강 여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강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저울을 쓰다듬으며 강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오전 10시 아이들이 하나둘 도서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고. 30년은 준비였고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라고. 낮은 곳에서 오래 일했기에 이제 높은 곳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강 여사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 여사는 책장 앞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손끝에 남은 정직한 굳은 살이 정하는 법이라고. 그리고 그 굳은 살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